네, 안녕하세요. 유현투입니다. 네, 오늘 전북현대랑 성남FC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어색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어폰 지금 이거 에어팟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녹음이 될려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뭐 열악한 환경이지만 어찌됐든 뭐 어차피 영상을 보려고 네, 보시는 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경기 끝나고 보니까 전북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좀 중론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경기를 볼 때 전북 쪽에서 봤을 때 어, 그렇게 어려운 경기였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 일단 뭐 바둑을 잠깐 볼까요? 자, 오늘 경기 사실 이렇게 경기가 운영이 됐죠. 그러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전반전 제외하고 후반전에 거의 이런 형태로 운영이 많이 됐죠. 상대를 다 몰아놓고 여기서 이제 경기 운영하는 때가 많았고, 전반에도 조금 성남이 공을 돌리면 이제 전북도 내려서 가지고 경기 운영을 같이 해주면서 좀 여유 있게 경기를 끌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생각해 보시면 그 라인 내릴 때는 이쪽에다 그냥 두 줄로 그냥 전북도 내려버리는 거죠. 네, 그런 형태를 쓰긴 썼는데 후반전에는 사실상 이거보다도 더 높이 올라갔어요. 이 최종 라인. 그죠? 이런 형태로 경기 운영이 됐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전북의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하는 이유는 지난 경기를 너무 잘해서 지난 경기를 너무 크게 이겨서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성남 자체가 굉장히 잘 내려서는 팀이고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정하고 내려서는 팀이랑 그게 좀 달라요, 느낌이.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 능력치가 70이고 이 팀은 뭐 50이다. 그러면 이 70인 팀이 50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막 뭔가 풀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는 정면 대 정면으로 싸웠을 때 이기고 예를 들면 50의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이 70에 있는 팀이 힘이 있는 팀을 상대로 야 우리 오늘은 버틴다 일단 버틴다 일단 버틴다 하고 버티는 거에 뭔가 힘을 주기 시작하면 이게 무너뜨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성남이 잘 버틴 이유 중에 하나고 몇몇 가지 이야기할 거리들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성남이 준비를 잘 해온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일단 이 전북의 핵심 중에 한 명은 한교원입니다. 이쪽에 있다 한교원인데 한교원을 거의 안영규가 그냥 전담 마크를 해버렸죠 오늘. 왜 그러냐면 이 드리블러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특히나 이 한교원 선수는 저돌적으로 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움직이는 걸 내비로 둬가지고 여기가 그냥 한 명 딱 제껴지는 순간 이제 여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당겨지면서 이 중앙에 공간이 나거든요. 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럼 이 안영규 선수가 한교원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요걸 고민을 많이 해온 것 같은데 한교원이 공을 잡고 못 돌게 하자는 게 오늘의 컨셉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전반에도 한교원 선수가 두세 번 정도 이 바닥에 나동거리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걷어차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한교원이 이쪽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을 못 잡게 하겠다. 앞으로 잡아놓지 못하겠다는 게 너무 눈에 보였고 후반에도 굉장히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북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쪽 미드필더 제어는 결국에 미드필더들이 다 제어하는 형태가 됐죠. 그래놓고 이쪽은 이 중앙은 이 리처드까지 내려와가지고 일루첸코 쪽을 견제를 해주고 이 측면은 이창용 선수가 여기도 도와주고 여기도 도와주는 형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괴롭히는 걸 굉장히 많이 괴롭히러 왔어요. 그래서 일루첸코도 오늘 헤딩을 많이 따긴 했는데 페널티 박스에는 헤딩 딸 때 보면은 같이 뜨거나 아니면은 이 마상훈 선수나 뭐 이창용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이 비벼주는 게 있어요. 머리에 맞추게는 하되 정확히 못 맞추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성남이 데뷔를 잘 해나온 경기였고, 전북이 이걸 뚫는데 조금 애를 먹긴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전북이 과연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부진하다고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선 팀을 상대로는 특히나 잘 막으면,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공격을 아무리 잘해도 이 상대가 수비를 엄청나게 그날 잘 되는 날이 또 있어요. 그렇게 실수도 안 나오고 굉장히 잘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오늘은 이제 75분까지는 거의 잘 됐던 거죠, 사실은 성남이. 그렇게 하는 팀이 있으면 어떤 팀이라도 고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1대0으로 이기는 날이 있고 최하위 팀한테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죠. 바이에른 뮌헨도 갑자기 뭐 뜬금없는 팀한테 질 때가 있고 이제 어떤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특히나 이제 골운이 안 따르는 때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오늘 전북의 공격 전개가
답이 없었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좀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이거 좀 더 발만 맞아 들어가면 좋겠다는 장면들이 좀 꽤 있었거든요. 왠지 제가 이제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장면들은 제가 항상 김승대 선수 얘기 많이 보라고 하는데 그거 그거뿐만 아니라 몇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몇 장면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 전반 11분, 아니 후반 11분, 후반 11분에 그 옵사이드 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옵사이드가 선언이 안 됐죠, 물론. 옵사이드 선언 안 되고 한교원, 김승대, 한교원, 그 다음에 한교원 선수 슈팅 못한 장면. 그 장면을 보시면은 이 김승대 선수가 라인을 깨러 움직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괜찮았어요. 좋은 장면이었고요. 후반 14분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제일 이 경기에서 제일 좋은 잘 만든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이게 바둑알로 설명하면 좋은데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 바둑알이 좀 작아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쿠니모토가 왼쪽 측면 하프스페이스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페널티 박스 모서리 쪽에 있었고 그쪽에서 있던 그 쿠니모토가 패스를 아마 이승기 선수한테 중원에서 받는 장면인데 그 장면 받을 때 김승대가 쿠니모토 앞으로 뛰어갑니다. 쿠니모토 앞으로 해서 종적으로 골대 쪽을 향해 들어가는데 쿠니모토가 그걸 이제 원터치를 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굉장히 수준 높은 전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승대 선수가 사실 거기서 뛸 이유가 없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승기 선수한테 한교원이 중원에 있던 이승기 선수한테 한교원이 아니 김승대가 직접 패스를 받을 일은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 그쪽으로 뛰어도 패스길이 안 나와요. 근데 왜 뛰었냐면 쿠니모토한테 주면 쿠니모토한테 붙어있는 이창용 뒤로 들어가면 이게 통짜가 난다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둑을 한번 써볼까요? 이게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힘든 것 같은데 자 아마 배치가 지금 이제 여기만 보세요. 이쪽만 아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3번이 김승대입니다. 김승대가 이렇게 뛰어요. 근데 이때 공을 누가 잡고 있냐면 이승기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패스를 주는 거는 그렇게 예쁜 선택은 아닌 거잖아요. 좋은 선택은 아닌데 김승대가 여기를 이렇게 뛰어가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김승대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패스가 일로 들어가거든요. 쿠니모토한테. 다시. 여기서 이승기가 이쪽으로 쿠니모토한테 패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쿠니모토가 원터치로 여기다 내주죠. 근데 김승대는 동선이 이렇게 가요. 패스받기 좋은 위치로. 요게 되게 수준 높은 3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3자 연결하는 게 뭐냐면, 패스 주는 사람이 1번, 패스 받는 사람이 2번이라고 했을 때, 공 관계 없는 사람이 얘네 둘 관계에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구를 한다 그러면, 공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던 이 3번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 수비진들은 이 시야 밖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김승대가 딱 움직이는 걸 보면서 쿠니모토가 딱 하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남이 오늘 수비를 굉장히 잘했는데 전북도 나름대로 날카로운 공격들을 몇 차례 펼쳤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걸 그냥 무작정 전북이 못한 경기라고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걸 오히려 성남이 되게 좀 잘한 경기 라는 거를 칭찬해줘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거기까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북이 뭐 못한 경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당신이 말하는 거는 뭐 몇 가지 몇몇 장면 좋은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 골 못 넣었잖아. 시원하게 슈팅 쏜 적 없잖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북이 시원한 슈팅을 많이 못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북을 칭찬하고 싶은 점은 있어요.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끈질기게 90분을 몰아붙이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도 보면 전반전에는 사실은 전북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나왔죠. 이번 시즌 내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되게 실리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 전반 시작 킥오프 직후부터 후반 종료 있을까지 90분 동안 상대를 계속 몰아붙이는 건 어떤 팀이라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북은 전반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도 무너지지 않고 너희도 굳이 무너뜨리려고는 하지 않겠다. 해서 싸파싸움하는 느낌이죠.
여기서 근데 뭐 세트피스에서 골이 들어가면 편하게 가는 거고 아니면 그대로 가요. 그러다 이제 후반에 라인을 올리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전북 상대로 잘 버텼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큰 위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 내내 계속 몰아붙였죠. 그래서 오늘은 성남이 전반에는 뭔가 공격도 한두 번 하는 것 같았는데 후반에는 역습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주도권 자체를 잡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전북의 그 점을 하나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사실 이런 경기들 성남이 잘 버티는 경기가 되면 결국에 집중력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수원하고 울산 리뷰를 혼자 찍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이 축구가 때로는 개싸움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지와 집중력과 누가 더 다부지게 하느냐가 중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부지게 하고 부딪혀주고 뭔가 여유를 안 주는 형태에서는 집중력이 높은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결국 승리를 가져가게 되고 이런 게 어디서 연결되냐면 보통 실수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실수가 나온다거나 그 상황에서 누가 이거를 잘 잡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때는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수라는 거는 개개인이 정말 어이없게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때는 약간의 영향을 상대편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용지 선수가 이번에 명백하게 짧은 패스를 하면서 백패스 실수를 하면서 전북이 한 골을 넣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박용지 뒤를 계속 따라온 그 선수의 어떤 그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압박감? 그 압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이게 전북이 후반 내내 지금 성남을 몰아붙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계속 그 상황에서 보면은 전방에 많은 선수들이 남아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실수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지금 뭐 전북이 성남을 상대로 두드리는 거에 조급해지고, 뭔가 우리가 전방 압박하는 거에 자신이 없고, 전방 압박 잘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내려서 자라고 했다거나, 뭔가 그런 식의 경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그 상황에서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전북이 이거를 실수를 유도했다,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전북의 후반 자체가 그냥 우리는 너희가 무너질 때까지 두드릴 거고 우리는 너희보다 집중력을 더 유지할 거고 우리가 너희보다 체력 더 좋고 실력 더 좋아 라고 뭔가 확신을 가진 듯한 그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90분 내내 골을 노리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전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시즌 초반의 전체적인 운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좋은 경기를 합니다. 그거는 대체로 전반 초반에 골이 들어가면 좋은 경기 하죠. 수원전도 그랬고 인천전도 그랬고 조금 쉽게 골이 들어가면 막 우다다다다 하면서 골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거는 전북이 좋아하는 화공을 보여준 경기죠. 근데 어떤 경기들에서는 상대가 수비를 너무 빡세게 하고 잘해요. 제주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래 그럼 해봐 너희 수비 하면은 우리도 너희들만큼 많이 뛰어가지고 할 거야. 그냥 너희 우리도 그냥 계속 공격하고 차단되면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할 거야. 그럼 막을 때까지 막아보자.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마치 이 가드를 하지 않고 주먹을 내는 팀인 것처럼 막 싸우는 거죠. 근데 이 전북이 굉장히 잘하는 게 상대를 몰아붙여 놓고 역습을 안 주고 두드리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전북이 이런 점들이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편이 뭔가 우리가 먼저 유리한 고지에 오르면 그거를 승리로 굳혀가는 게 힘이 굉장히 좋아졌고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90분을 굉장히 끈끈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되게 보수적이지만 또 적극적인 면도 있고 근데 그냥 지켜가면서도 뭔가 승리를 따내는 이런 끈질김 이런 것들이 전북이 지금 시즌 초반을 굉장히 좋게 그 어느 때보다도 좋게 운영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주중에 있을 울산하고 이 전북하고의 맞대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뭐 점수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완전 전북 독주 체제로 할 수도 있고, 울산이 따라올 수 있는 형태가 되긴 할 텐데요. 저는 전북 팬들은 어찌됐든 간에 좀 믿음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항상 그랬듯이 울산하고 전북의 맞대결은 개싸움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비슷한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뛰느냐, 누가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언제나 중요한 경기들이었는데, 지금 전북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런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적극성을 본다 그러면 울산전에서 분명히 좋은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북이 이길 거라는 예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북이 질 수도 있죠. 또 역습에 당할 수도 있고 뭔가 먼저 실점하면서 울산이 빠른 공격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다음 경기를 결과를 어떻게 가져가든 간에 이 전북은 상당히 이번 시즌 내내 좀 좋은 경기를 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바둑알이 많이 나오는 리뷰는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뭐 전술적인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북이 이래서 강팀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경기였고요. 또 하나 좀 첨언하자면 성남 역시 이래서 지금 성적이 좋구나. 진짜 잘 내려섰나. 수비 진짜 잘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전북이 투톱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투톱 쓸 게 아니라 후반전 중반쯤부터 구스타브랑 일류첸코를 같이 넣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마상훈이나 이창용 선수가 높이가 좋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샌드위치로 일류첸코 한 명을 막으니까 좀 대응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구스타보랑 일류첸코가 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제 이 높이에서 압도를 하기 때문에 세컨드 볼 싸움에서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전북은 이겼기 때문에 할 말은 없죠. 네. 김상식 감독님께서 굉장히 단단하게 경기 운영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리뷰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주중에 저도 시험이 있지만 주중에 전북 울산전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한 번 보내시고요. 할게요. 안녕.